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버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치아를 가지고 만들어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의석입니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 수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위턱 그리고 아래턱을 수술할 때 두 개를 양쪽을 다 한다 그래서 양악수술이라고 알려지게 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위턱 아래턱의 치열이나 이게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악수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살면서 불편함이 없었다면 굳이 수술을 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문제는 없는데 얼굴형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비대칭이 되어 있으므로 사회생활할 때 주눅이 든다든지 스스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본인 마음에 스스로 물어보고 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식사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턱교정 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을 해야 되겠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있다면 치과의 전문 분야인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고 편안하게 상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양악수술이라고 딱 하나의 수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턱이나 아래턱 한쪽만 하는 경우 그런 더 저렴하고, 위 아래턱을 같이 하거나 턱끝 수술, 사각턱 수술, 광대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냐라고 들어오기보다는 먼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려하시면 보다 명확한 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한 3, 4일 정도 혹은 일주일, 길어도 한 2주일 정도의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하시기 전부터도 식사는 가능하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위턱, 아래턱을 고정시켜서 제한된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점차적으로 수술 방법들이 좀 발달이 되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부종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붓기가 빠지고 완전하게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데는 한 2, 3주 이상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보통 한 1, 2주일 되면 회복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니가 우리가 대부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사랑니가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칫솔질로 닦이지도 않고, 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크게 고름이 생겨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니를 빼는 거는 맞는데 똑바로 나와서 칫솔질이라든지 잇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니는 빼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돼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치과에 가셔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고 위해 정도라든지 또 나중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유리 분리를 잘 판단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는 나오면서 앞에 치아를 더 썩게 만들든지 잇몸 염증을 만들기 전에 발치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 때쯤 돼서 평가를 해서 뽑아주는 게 좋은데, 이제 사랑니를 뽑고 한 2, 3주, 뭐 짧게는 뭐 며칠 정도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뽑아야 될 거냐, 뭐 이런 거는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대까지는 뼈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발치할 때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치를 하는 게 좋겠고, 너무 늦게 뽑게 되면 이제 발치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경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랑니도. 사랑니가 있는 그 뿌리 끝에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또 손상이 되면 입술이 얼얼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치과 의사분들께 잘 상의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뽑는다고 할 때 마음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편안하게 가는데 합병증이 과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치아 교정 치료도 모든 병원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전문 그런 과목이다시피 사랑니를 뽑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합병증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사랑니만 뽑는 병원 선생님들께서 뽑게 되는 것이죠. 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버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뽑은 사랑니뿐만 아니라 어느 치아도 뽑으면 그 치아를 가지고 뼈 이식제로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치아를 가지고 뼈 이식제로 만들어요. 뼈 이식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6살 때 어금니를 첫 번째 어금니가 빨리 망가졌어요.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사랑니가 있으면 그거를 빼서 이식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임플란트 할 때 또 치아 뼈 이식제, 치아로 뼈 이식제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 치아 뼈 이식제도 있거든요. 뽑은 치아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해서 사회적인 활동에 지장이 초래한다든지 본인이 하나의 컴플렉스로 느껴진다든지 식사라든지 저작, 말하는 발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하는 것이 맞겠고 그런 것이 없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요. 원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요. 성장 발육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턱 아래턱 차이가 너무 크다든지 좌우로 돼서 식사를 못할 때는 골신장술, 우리가 뭐 다리나 팔의 길이를 늘리는 것처럼 턱뼈의 길이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보통 되게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가 제일 많아요. 고2, 고3쯤 되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서 할 수는 있어요. 아직 성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보통 입시 때는 잘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골격적인 성장을 좌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실제 안면 비대칭을 야기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한다. 자세부터가 비대칭처럼 보이게 하는, 턱을 괸다든지 한쪽으로만 식사해서 이 한쪽 근육이 막 너무 비대하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비대칭처럼 보이게 되겠죠. 잘 때도 어느 한쪽으로만 누워 잔다든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